고양이가 집사 앞에서만 하품을 과장되게 하는 이유. 고양이가 집사 앞에서 하품을 할 때 유독 입을 크게 벌리고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인 적이 있을 것이다. 하품이라는 행동 자체는 누구에게나 익숙하다. 사람도 동물도 피곤할 때 자연스럽게 나온다. 그래서 대부분의 집사들은 고양이가 하품을 하면 이렇게 생각한다. 졸린가 보다. 하지만 고양이의 하품은 사람의 하품과 구조부터 다르다. 고양이는 단순히 산소를 들이마시기 위해 하품을 하지 않는다. 고양이에게 하품은 신체 상태와 감정 상태를 동시에 드러내는 노출 행동에 가깝다. 입을 크게 벌리고 목 근육을 이완시키고 잠시 시야를 잃는 이 행동은 야생 환경에서는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고양이는 하품을 아무 때나 아무 앞에서 하지 않는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긴다. 왜 하필 집사 앞에서만, 왜 유독 과장되게 하품을 할까? 그리고 왜 어떤 고양이는 하품을 하면서까지 집사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까? 이 행동은 무의식적인 반사가 아니다. 고양이는 행동을 통해 환경과 관계를 계산하는 동물이다. 하품 역시 그 계산의 결과물이다. 고양이는 자신의 몸을 가장 무방비 상태로 만드는 순간을 신중하게 선택한다. 입을 크게 벌리고 치아와 혀, 목 안쪽까지 드러내는 행동은 상대에게 자신을 완전히 노출하는 행위다. 이 행동이 가능하다는 것은 지금 이 공간이 안전하다는 판단이 이미 끝났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판단의 기준에는 사람이 포함된다. 고양이는 집사를 단순한 보호자나 먹이를 주는 존재로만 인식하지 않는다. 고양이는 집사를 환경의 일부이자 위험도를 판단하는 기준점으로 삼는다. 그래서 집사 앞에서 하품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험 요인에서 완전히 제외했다는 의미다. 여기까지는 신뢰의 이야기다. 하지만 문제는 하품이 과장될 때다. 입을 천천히 벌리고 평소보다 오래 유지하며 하품이 끝난 뒤에도 시선을 거두지 않는 경우, 이 행동에는 신뢰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다른 요소가 섞여 있다. 고양이는 하품을 하면서 동시에 상대를 관찰할 수 있다. 시선을 흐리지 않고 정면을 응시한 채 하품을 하는 행동은 상대의 반응을 보기 위한 행동이다. 이때 고양이는 집사의 표정, 시선, 몸의 움직임을 빠르게 스캔한다. 눈을 마주치는지, 고개를 돌리는지, 무심하게 지나치는지, 이 모든 반응이 고양이의 내부 판단에 저장된다. 고양이에게 집사는 이미 안전한 존재이지만 그 안전함의 온도는 늘 고정되어 있지 않다. 고양이는 관계를 정적인 상태로 두지 않는다. 계속해서 확인하고 미세하게 조정한다. 하품은 그 조정 과정에서 아주 조용하게 사용되는 도구다. 고양이는 말하지 않는다. 대신 행동으로 묻는다. 지금 이 순간 이 관계는 편안한가? 지금 이 공간은 완전히 안전한가? 지금 이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품은 그 질문을 가장 낮은 소리로 던지는 방식이다. 이 행동이 집사 앞에서만 과장되게 나타난다는 것은 이미 관계의 기본값이 높은 단계에 와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 관계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조율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집사의 반응이다. 고양이는 하품을 하며 자신을 드러냈고 이제 그 다음 수를 기다린다. 집사가 웃으며 바라보는지, 부드럽게 눈을 마주치는지, 아니면 아무 반응 없이 지나치는지, 이 차이는 고양이에게 꽤 크게 작용한다. 하품 뒤에 고양이가 몸을 누리며 다가온다면 그 반응은 긍정적으로 해석된 것이다. 반대로 하품 후 고개를 돌리고 거리를 벌린다면 그 순간의 관계 온도는 살짝 낮아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 모든 과정은 소리 없이 진행된다. 고양이는 불평하지 않는다. 고양이는 요구하지 않는다. 그저 행동으로만 관계를 정리한다. 하품을 하며 집사를 바라보는 고양이의 눈은 졸린 눈이 아니다. 그 눈은 상대를 읽고 환경을 재확인하는 눈이다.
그리고 이 장면이 반복된다면 고양이는 이미 집사를 관계의 중심에 두고 있다. 하지만 아직 이 하품이 완전히 긍정적인 신호인지 아니면 미묘한 긴장 조정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끝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품 뒤에 이어지는 다음 행동들이 있기 때문이다. 고양이는 하품 하나로 모든 메시지를 끝내지 않는다. 하품은 시작에 가깝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눈 깜빡임, 몸의 방향, 거리 조절, 움직임의 속도가 진짜 의미를 결정한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많은 집사들이 결정적인 신호를 놓친다. 고양이는 이미 충분히 말해주고 있었는데도 사람이 그 언어를 읽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고양이가 하품을 한 뒤 잠시 멈춰서 집사를 바라보는 그 짧은 순간, 그 몇 초 안에 관계의 방향이 결정된다. 이 행동을 그저 귀엽다고 넘길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신호로 받아들일 것인지는 집사의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고양이가 앞으로 집사 앞에서 어떤 행동을 더 보여줄지를 결정하게 된다. 하품은 고양이가 보내는 가장 조용한 질문이다.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 고양이가 하품 이후에 보이는 구체적인 행동 패턴과 그 차이가 의미하는 바를 이어가야 한다. 이 대답은 하품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다음 행동들 속에 숨어 있다. 고양이가 하품을 한 뒤 바로 잠들지 않는 이유부터 생각해보자. 사람이라면 하품을 하고 나서 몸을 누리거나 눈을 비비고 잠자리에 들어간다. 하지만 고양이는 다르다. 고양이는 하품 이후에 오히려 더 또렷해진다.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다시 살핀다. 특히 집사와 같은 공간에 있을 때 이 현상은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 하품은 끝이 아니라 전환점이다. 고양이의 신경계는 하품을 기점으로 한 번 더 상태를 재정렬한다. 근육의 긴장을 풀고 호흡을 깊게 만들고 감각 입력을 다시 받아들인다. 이 과정에서 고양이는 주변의 움직임을 이전보다 더 민감하게 인식한다. 그래서 하품 직후의 행동은 고양이의 감정 상태를 읽는데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된다. 하품 이후 고양이가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시선의 방향이다. 시선이 집사에게 머무는지 아니면 바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지,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크다. 집사를 바라보며 잠시 멈춰 있는 경우 고양이는 관계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 이때 고양이는 집사를 평가한다기보다 조율을 시도한다. 지금 이 상태에서 이 관계는 편안한가? 지금 이 감정은 공유 가능한가? 고양이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집사의 표정과 태도에서 찾는다. 이 순간 집사가 고양이를 바라보며 눈을 가늘게 뜨거나 부드럽게 시선을 유지하면 고양이의 몸은 더 이완된다. 반대로 집사가 갑자기 움직이거나 시선을 피하면 고양이는 그 변화를 즉시 감지한다. 고양이의 감각은 사람보다 훨씬 빠르다. 고양이는 소리보다 먼저 움직임을 읽는다. 표정보다 먼저 근육의 미세한 긴장을 읽는다. 그래서 하품 뒤의 몇 초는 고양이에게 굉장히 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시간이다. 이 정보가 안정적으로 받아들여지면 고양이는 한 단계 더 나아간다. 몸을 누리거나 자리를 바꾸거나 집사 쪽으로 다가온다. 이 행동은 신뢰가 강화되고 있다는 신호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고양이가 갑자기 고개를 돌리거나 꼬리를 바닥에 붙이고 자리를 이동한다면 그 의미는 달라진다. 이건 거부가 아니다. 경고도 아니다. 관계의 온도를 잠시 낮추는 행동이다. 고양이는 불편함이 커지기 전에 스스로 거리를 조절한다. 하품은 그 조절의 출발점이다. 고양이는 하품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그 다음 행동으로 관계의 방향을 정한다. 그래서 하품은 단독으로 해석할 수 없다.
하품 이후 행동. 이 두 가지를 항상 함께 봐야 한다. 여기서 많은 집사들이 실수를 한다. 하품을 귀엽다고 생각해 무심하게 넘기거나 갑자기 말을 걸거나 손을 뻗어 쓰다듬으려 한다. 이 행동은 고양이에게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 작용한다. 고양이는 하품으로 관계를 정리하려 했는데 집사가 갑자기 개입하면 그 흐름이 끊긴다. 이때 고양이는 선택을 바꾼다. 다가가려던 마음을 접고 거리를 선택한다. 이 선택이 반복되면 고양이는 하품 이후에 더 이상 집사를 바라보지 않게 된다. 하품은 계속하지만 그 시선은 사라진다. 이 차이를 느끼는 집사는 거의 없다. 하지만 고양이는 분명히 기억한다. 하품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이 돌아왔는지. 고양이는 하품을 통해 집사에게 여지를 준다. 이 여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관계는 달라진다. 고양이는 강요하지 않는다. 기회를 줄 뿐이다. 하품 직후 고양이가 가만히 앉아 집사를 바라보는 장면은 질문에 가깝다. 지금 이 순간 이 관계는 어디쯤 와 있는가? 이 질문에 집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고양이는 다음 행동을 선택한다. 이 선택은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조용히 아주 미세하게 나타난다. 하품 이후 고양이가 자주 같은 자리에 머무는지 아니면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지, 집사 곁에 누워있는지, 시야 밖으로 사라지는지, 이 모든 변화는 하품이라는 한 행동에서 연결되어 나온다. 고양이는 자신의 감정을 한 번에 드러내지 않는다. 하품으로 문을 열고 그 다음 행동으로 의도를 조정한다. 그래서 하품은 고양이 감정 언어의 입구에 해당한다. 입구를 지나야 안쪽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안쪽에는 집사가 놓치기 쉬운 중요한 신호들이 숨어 있다. 하품 이후 고양이가 보이는 아주 작은 행동 변화들, 눈 깜빡임의 속도, 꼬리의 각도, 몸의 방향, 이 요소들이 모여 하품의 진짜 의미를 완성한다. 이 지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고양이의 행동은 늘 알 수 없는 미스터리로 남는다. 하지만 이 흐름을 읽기 시작하면 고양이는 더 이상 예측 불가능한 존재가 아니다. 하품을 하고 난 뒤 조용히 집사를 바라보다 천천히 몸을 돌리는 고양이의 모습은 관계를 정리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장면이다. 이 장면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고양이는 앞으로 더 많은 신호를 보낼 수도 있고 아예 보내지 않을 수도 있다. 고양이는 늘 같은 방식으로 묻는다. 조용히,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 질문에 집사가 어떤 답을 해왔는지가 지금의 관계를 만든다. 하품은 그 질문 중 하나일 뿐이다. 하지만 가장 놓치기 쉬운 질문이기도 하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하품 이후 이어지는 더 명확한 행동 패턴들, 그리고 그 패턴이 어떤 상황에서 위험 신호로 바뀌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기준을 모르면 집사는 늘 한 박자 늦게 반응하게 된다. 그리고 고양이는 그 차이를 절대 잊지 않는다. 고양이의 하품이 단순한 신뢰 신호도 단순한 감정 정리도 아닐 때가 있다. 이때부터 하품은 조용한 경계 신호로 바뀐다. 하품의 형태는 같아 보이지만 맥락은 완전히 달라진다. 고양이가 하품을 하면서 몸을 낮추거나 귀가 살짝 뒤로 눕거나 눈을 완전히 뜨지 않고 반쯤 가린다면 이건 이완이 아니라 불안 완화 시도에 가깝다. 이 하품은 졸림과는 거의 관계가 없다. 고양이는 자신의 신경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하품을 사용한다. 이때 하품은 내부 긴장을 낮추기 위한 자가 조절 행동이다. 문제는 이 행동이 반복될 때다. 같은 공간, 같은 상황, 같은 대상 앞에서 하품이 자주 반복된다면 고양이는 이미 그 환경을 완전히 편안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때 집사가 또 졸린가 보다라고 넘기면 고양이의 신호는 계속 무시된다. 고양이는
신호를 크게 보내지 않는다. 처음에는 하품이다. 그 다음은 시선이다. 그 다음은 거리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예 반응을 줄인다. 하품이 사라지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다. 고양이가 하품을 하지 않는다는 건 신호를 보내지 않겠다는 선택일 수도 있다. 고양이는 신호를 보냈는데 아무도 잊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그 신호를 접는다. 이 시점에서 관계는 한 단계 멀어진다. 그래서 하품은 읽어야 할 행동이지 귀여워하고 넘길 행동이 아니다. 특히 하품 직후 고양이가 보이는 아주 작은 변화가 중요하다. 눈을 마주치지 않는지, 꼬리가 바닥에 닿아 있는지, 몸이 집사 쪽이 아닌 출구 쪽을 향하는지, 이런 신호들이 겹치면 하품은 관계 점검이 아니라 거리 확보로 넘어간다. 이때 집사가 억지로 다가가거나 쓰다듬으려 하면 고양이는 더 빠르게 관계를 닫는다. 고양이는 경고하지 않는다. 대신 기회를 한 번 준다. 하품은 그 마지막 기회에 가깝다. 하품을 하며 눈을 반쯤 뜬 채 몸을 굳히는 고양이의 모습은 지금 이 순간이 완전히 편안하지 않다는 표시다. 이때 필요한 건 관심이 아니라 여유다. 집사는 반응하지 않는 선택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시선을 강요하지 않고 접촉을 시도하지 않고 공간을 유지하는 것. 이 행동이 고양이에게는 가장 큰 안정 신호가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한 발 물러섰을 때 고양이는 다시 다가온다. 하품 이후 조용히 옆에 앉거나 같은 공간에 머무르거나 시야 안에만 존재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이어간다. 이건 고양이가 선택한 거리다. 집사가 존중해야 할 거리다. 하품을 이해한다는 건 고양이를 통제한다는 뜻이 아니다. 고양이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질문에 억지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이다. 고양이는 사람처럼 즉각적인 반응을 원하지 않는다. 고양이는 일관성을 본다. 하품을 했을 때 늘 같은 반응이 돌아오는지, 늘 같은 태도가 유지되는지, 이 반복 속에서 고양이는 이 관계가 안전한지 결론을 내린다. 하품은 그 결론을 내리기 전 마지막으로 던지는 조용한 질문이다. 하품을 하고 난 뒤 아무 말 없이 같은 공간에 머무는 고양이의 모습은 이미 관계가 안전 구간에 들어섰다는 신호다. 이때 집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존재만으로 충분하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고양이는 하품을 더 이상 신호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때의 하품은 비로소 진짜 졸림이 된다. 고양이의 행동은 항상 단계가 있다. 하품도 예외가 아니다. 그 단계를 잊지 못하면 집사는 늘 고양이보다 한 박자 늦게 이해하게 된다. 하지만 이 흐름을 이해하면 고양이는 더 이상 알 수 없는 존재가 아니다. 고양이는 이미 충분히 말해왔다. 단지 우리가 그 언어를 제대로 배우지 않았을 뿐이다. 이제 하품을 볼 때 다르게 보일 것이다. 입을 크게 벌린 그 순간이 귀여움인지 질문인지 경계인지 그 구분은 이제 집사의 몫이다. 고양이의 하품은 졸림이 아니라 관계와 감정 상태를 드러내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이 롱폼 영상에서는 하품이 신뢰 신호로 작동하는 순간과 거리 조절 신호로 바뀌는 기준을 끝까지 정리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런 깊이 있는 행동 분석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